자, 안녕하세요. 우리 스포츠 지도사,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수험생들. 자,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과목이고, 과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지도사는요,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기 시험과 또 이제 면접이 이제 주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학습의 요소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나씩 연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의 그 과목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특히 개념학습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90% 이상이 개념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떤 개요사항,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감각, 즉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그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5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2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이제 취득을 해야 그 다음 1급도 나갈 수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퍼펙트 에듀에서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급 지도사죠. 최근의 문제는 2급 전문이나 생활이나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 기본적인 7개 과목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목이 하나씩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 했지만은, 추후에는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과목들도 우리가 좀 취급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19년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형태가 2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가지 형태만 정확하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 전문과 생활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문제를 응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도 문제를 우리가 모두 분석을 좀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그 과목별로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잘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 완벽해집니다. 물론 이제 영상과 기출문제 어떤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교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가 학습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포츠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윤리 과목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윤리 문제가 매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틀리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이죠. 난이도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난이도가 낮게 형성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물어보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명확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불평등이라든가 폭력 부분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 스포츠 윤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스포츠 지도사가 되면, 지도자의 길을 겪게 되면 역시 윤리 과목이 직무연수로서 이수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선택들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환경윤리, 동물윤리에 대해서도 출제가 반드시 되고 있죠. 불평등 문제,
폭력 문제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고루고루 나와요. 전통적으로 경쟁과 페어플레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됐었던 거죠. 됐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불평등이라든가 이 폭력 문제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 문제 뭐 인권이라든가 스포츠 조직의 윤리 같은 경우는 개인 윤리나 사회적인 윤리에서 찾아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찾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폭력이라든가 불평등 문제, 도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건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출제가 매년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동물과 환경윤리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 윤리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론 어떤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론적인 윤리체계라든가 내지는 덕론적인 윤리체계, 특히 이제 뭐 공리론적인 윤리체계 있죠. 결과론적인 윤리체계, 이런 어떤 이론들을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